大阪商業大学3年近藤ゼミナールの橋田七海、山崎美鈴、森正恵、金谷直、竹本かな子、小川優奈。私たちはアフターコロナ後の USJ の魅力について調べました。今回はこのような流れでお話しします。USJ には絶叫系やライドアトラクション、ショーシアターアトラクション、体験型アトラクション、子供向けアトラクションなど、多くの種類のアトラクションが存在します。その中で、どういった人がどのようなアトラクションを好むのか、非常に興味を持ち、アンケートを通じて調査することにしました。10月26日に講義受講者の大学生167人に選択制のアンケートを取りました。アンケートフォームはこちらです。1問目、性別をお答えください。2問目、USJ の年間パスポートは持っていますか？ 3 問目、USJ に行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 4 問目、コロナ収束後、すぐに USJ に行きたいですか？ 5 問目、趣味は何ですか？ 6 問目、USJ で今まで体験した好きなアトラクションは何ですか？ 7 問目、コロナ収束後に USJ に行ったら絶対乗りたいアトラクションは何ですか？です。調査結果は、男女比はまず女性45人、男性112人、合計167人にアンケートを行いました。そのうち年間パスポートを現在持っている人は 27%、過去に持っていた人は 24% と、年パスを持っていた人、持っている人と持ったことがない人の割合は 50% ずつだ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次に USJ に行った回数のアンケートでは、5回未満が 42%、5回から10回が 22%、10回以上の人が 31%、行ったことがない人が 5% という結果でした。10回以上行ったことある人が 31% もいるにもかかわらず、コロナ収束後 USJ に行きたいかというアンケートでは、強く思う人が 15%、思う人が 32%、あまり思わない人が 39%、思わない人が 14% と、コロナ収束後行きたい人は全体の 50% になりませんでした。他にも USJ であったらいいなと思うコラボやイベントは何かありますかという項目では、映画、アニメとのコラボが希望する人が一番多い結果で 36% でした。すでに鬼滅の刃やコナン、ルパン、ドラえもんなどコラボがありましたが、他にもポケモンや東京リベンジャーズ、クレヨンしんちゃんなどとコラボがあればいいなと希望する声が多くありました。趣味はゲームが35人で一番多く、2番目にスポーツが33人という結果になって、3番目に映画やアニメ鑑賞が24人という結果になりました。今まで体験した好きなアトラクションは、スパイダーマンが32人、フライングダイナソーが31人という結果になりました。コロナ収束後に絶対に乗りたいアトラクションは、フライングダイナソーが39人という結果になり、あまり変わらない結果になりました。スパイダーマンは19人とかなり減りました。今まで体験したアトラクションとコロナ収束後に絶対に乗りたいアトラクションには違いがありました。コロナ拡大後に任天堂エリアがオープンしたため、今まで体験した好きなアトラクションに比べて、マリオカートやヨッシーアドベンチャーの割合が高い結果になりました。特にマリオカートは21人とかなり増えました。USJ は絶叫系アトラクションが非常に人気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USJ には絶叫系アトラクションが多く、スリルがあり、何度乗っても楽しめることから、年パスを所持する人が多い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はい。また、人気アニメとのコラボを待ち望んでいる人が多いことから、アニメと USJ は相乗効果があり、USJ の成長に大きく貢献してい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コラボ周期が早いことも USJ のリピーターが多い理由の一つでもあります。以上です。これで大阪商業大学混合ゼミナール3年生の発表を終わ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今から大阪商業大学の発表を始めます。発表者は、浦部ゆりな、柴田志生、ジャン・ジュンジ、田原由真、山中亮太郎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まずは、駅弁の歴史について調べました。旅行の際、目的地までの移動が長かったため、目的地に着いてからご飯を食べるのではなく、電車内で食べる必要がありました。そこで乗客サービスのために、鉄道省、現在の JR からの指導で、駅弁が鉄道の駅などで販売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日本では1885年から販売されており、独自に発展した文化です。現在の駅弁の数は2000を超えており、中身だけでなくパッケージにもこだわっているものが多くあります。次に、駅弁に興味を持った理由についてです。最近、駅弁を販売しているお店が少なくなったり、駅弁を買わずにコンビニのおにぎりを買ったりと、駅弁の利用が少なくなっていることに疑問を感じたからです。若者の駅弁に対する関心が低いことを知り、私たちが若者向けの駅弁を商品開発することで手に取ってもらえると思ったからです。そこで若者の駅弁に対する関心を調査するためのアンケートを実施しました。まず、駅弁を食べたことがあるかというアンケートを実施したのですが、日本の文化として受け継がれている駅弁ですが、若者の消費率は決して高くないということが、このグラフから見てわかると思います。そして次に、駅弁を買うとするならば、重視する点なんですが、若者が駅弁に対してビジュアル的な要素を求め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このグラフからわかると思います。意外にも若者も商品の質というのを重視していることが結果からわかりました。おかずに何が入っていたら嬉しいかというアンケートでは、多くの人が牛肉と回答していました。牛肉は高級なイメージがあるため、非日常的な体験をしたいという気持ちから牛肉が好まれていると考えられます。興味をそそられるご飯類としては、炊き込みご飯が半数を超えていました。醤油やだしで味をつける日本の食文化、炊き込みご飯は若者にも需要が高いことがわかります。グラフを通じてわかるように、若者は半数以上が1000円前後の価格を感じている。コンビニのお弁当は値段が安く、でも消費期限が長いです。デメリットがないです。駅弁の食材は特色があります。実際に商品開発を行うにあたって参考のために駅弁の試食会をしました。駅弁のパッケージや内容について調査するため、実際に何種類か駅弁を試食しました。その中でもグループ内で評価が高かった駅弁がこの2つです。左側が神戸中華シウマイ弁当、右側が旅のにぎわい御膳になります。どちらもおかずの種類が多く、味、ボリュームともに満足度が高かったです。今後の課題として、まず1つ目に新商品開発、販売を目標とし、多くの人に認識してもらえるようなマーケティングを行うことを挙げています。実際の販売店の購買調査を行い、売上傾向をつかむ。また、株式会社淡路屋さんとコラボして新商品開発をし、自分たちで販売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また、インスタグラムやツイッターなどの SNS を活用し、若者の認知を高めていきたいです。2つ目に、駅弁が旅行者に与える満足感を明らかにするため、市場調査や購入者へのアンケートを実施していきたいです。以上で大阪商業大学の発表を終わ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で大阪商業大学の発表を終わ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バイバ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트렌드와 그 특성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청주대학교 관광항공경영학 전공 20학번 권수연입니다. 목차는 연구 개요,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트렌드, 변화적 특성 고찰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입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인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발병하여 현재도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는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도 해당되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와 타격을 맞게 된 것은 관광업계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염 우려와 같은 이유로 관광 심리와 관광 동기의 동결로 인하여 관광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관광객 수의 감소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언택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광업계가 가지고 있던 관광 수요는 기존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타임라인을 보면 2019년 12월 코로나 발병과 발병 이후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거리두기와 같이 관광활동을 제한하는 요인들로 인하여 2020년 1분기의 관광산업기업 경기 실사지수인 BSI는 전분기 대비 57.3포인트 하락, 2020년 5월 기준 국내 여행 횟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95.5%, 6월에는 연간 국내 여행 횟수가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70%, 같은 해 9월의 관광 수입은 전년도 대비 78.6%가 하락했다는 결과를 통해 큰 손실을 입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관광업계가 여러 산업 분야 중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기존의 관광업계가 겪어왔던 문제들과는 또 다른 관광객 모집부터 관광지에서의 상품 판촉에서의 어려움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광활동과 수요의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산업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코로나 발병 이후로 생겨나고 있는 관광 트렌드와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되어 해당 주제를 연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트렌드인 저밀집 및 야외 지역에서의 관광활동 활성화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조사한 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여행 행태 변화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의 국내 관광활동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나타납니다. 첫째, 국내 여행의 증가. 둘째, 비접촉 및 저밀집 형태의 여행 증가. 그리고 셋째, 안전장치에 대한 기대 및 의존의 증가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국내 여행의 증가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 경험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2020년의 경우에는 22.5%만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2021년의 경우에는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인 51.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통해 국내 여행의 경험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께 비접촉 및 저밀집 형태의 여행의 증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여행의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에 대한 설문에 2020년에는 사람이 적은 곳으로 여행했다는 응답이 58.4%, 2021년의 경우에도 6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통하여 저밀집 형태의 여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사람이 적은 곳에 대한 응답 다음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난 응답에는 2020년에는 승용차 안에서 경관을 감상하는 여행, 당일 여행 및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 높게 나타났고 2021년의 경우에는 야외 위주로의 여행, 당일 여행 및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여행이 높게 나타난 것을 통해 비접촉과 야외 지역에서의 관광활동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장치에 대한 기대 및 의존도의 증가입니다. 코로나19 지속 시 안전하게 국내 여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 2020년의 경우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며 여행하는 것이 75.8%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21년의 경우에는 44.8%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률로 방역 지침과 같은 감염 가능성을 낮춰주는 안전장치에 대한 기대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여행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설문에도 2021년에는 항상 준수했다는 응답이 83.4%로 2020년의 결과값인 73.6% 대비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을 통해 전반적으로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인식은 더욱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트렌드의 두 번째로는 새로운 관광과 형태의 출현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1월에 발표한 2021년 국내 관광 흐름 전망에서 제시한 7가지 관광 핵심에서도 새로운 관광과 여행의 형태를 주목하고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유형의 관광 형태와 상품의 출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1년 국내 관광 트렌드에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장기화되자 집을 떠나 휴가지에서 장기 체류를 하고자 하는 희망률이 증가함 등에 따라 한 달 살기와 같은 키워드 검색량이 전년 대비 260% 증가하였으며 하나호텔&리조트의 지난해 전체 판매 실적 대비 올해 5월까지 예약률은 약 10배가량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관광 상품인 무착륙 관광비행의 제주항공이 발표한 탑승률 추이를 보면 관광비행 탑승률은 2020년 12월 35%에서 2021년 3월에는 92%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스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가상체험과 3D 마을체험 등 관광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실험,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트렌드의 경향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 트렌드 세 번째, 자연 속에서 즐기는 지속가능한 관광입니다. 구글의 제품관리 VP 리처드 홀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여행에서 중요시 여겨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를 겪은 사람들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관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화와 같은 이유들로 지속가능한 관광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부킹닷컴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여행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쓰레기를 줄이겠다, 에너지를 절약하겠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다의 응답이 각각 84%, 83%, 79%로 상당수가 여행 중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자 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더 이상 관광이라는 활동과 그 즐거움에만 집중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에는 지속가능한 관광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적 특성 고찰입니다. 앞서 발표한 것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업계 트렌드를 통하여 살펴본 변화적 특성은 첫째, 방역 및 감염 우려로 인한 관광활동 대상과 운영 방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둘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 상품의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고 셋째, 자연 및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의식 및 가치의 고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적 특성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관광업계의 큰 흐름과 관광객의 수요를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와 특성의 동향을 잘 파악한 뒤 앞으로 관광산업이 나아가고 발전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관광업계에 막대한 손실이 일어나고 저를 포함한 여행하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여행을 두려워하고 기피하게 만든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보며 앞으로 이어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업계의 흐름과 수요는 어떻게 변할까라는 생각과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한 내용들을 조사하고 학습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해 관광자원을 통한 즐거움과 경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의 관광업계는 이제 의료 및 보건과 디지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이 필수 불가결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며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부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해 나아가야 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